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급한 일이 목요일이 있어가지고, 원장님하고 바꿔서 제가 월요일 날 강의하는 걸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확인 설명서 서식과 관련된 거,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확인 설명서가 4가지가 있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었습니다. 1의 서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1의 서식.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했는데, 지금 뭐예요? 주거용 주택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임대차의 경우 세금, 세입자가 세금 내요, 안 내요? 취득세 안 내죠? 그래서 이건 제외됩니다. 서식에 보면.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것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번, 6번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공시지가는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하는데 확인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가구 주택의 확인 서류 제출 여부. 1의 서식이니까, 다가구가 1의 주택이니까 이거 해야 되죠.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체크해야 되고요. 건축물의 방향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으로 기재,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해야 될 사항은 했네요. 기재해야 될 사항. 누구하고 체결합니까? 지금 임차 할애는 중개 의뢰인입니다. 임차 할애는. 답은 뭡니까? 임차 할애는 세입자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이거 한번 서식 한번 볼까요? 서식 요약집 한번 서식 한번 보세요. 60페이지에 있네요.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식을 봐야 되니까. 61페이지에 보니까 맨 위에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권리 취득용이 있죠.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권리 취득용이잖아요. 취득용. 임차 할애는 자니까. 그 취득용에는 뭐 기재해요?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 이런 거 적죠? 그 위에 지금 61페이지 요약집 위에 보면 권리 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이런 걸 적잖아요.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희망, 지역, 요게 임차 할애는 의뢰인하고 할 때 기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예, 전자계약은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수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정보 유출될 우려 없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편리하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홍보해놨는데, 단 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점 가입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가맹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가맹점 가입 안 하는 게 불법이다 아니다? 여신금융업법상 가맹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단
가입을 해놓고 현금하고 차별하는 것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근데 모든 중개업소가 다 가입했으면 나도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나한테 안 오고 손님이 다 가입돼 있는데 갈 거니까. 근데 전부 다 안 해놓으니까 이게 담합이 되니까 우리 다 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만약 가입돼 있다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요. 카드에 따라 할인해 주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전자계약을 한 경우 전자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등기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것으로 보니까 따로 안 해도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옳은 것. 1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했는데 분묘기지권은 30년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30년으로 인정된다. X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20년 1995년도 설치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인정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청구한 때부터 시효취득은. 근데 자기 땅에다 묘를 설치해놓고 땅 판다,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을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 의무 없다 했는데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말 잘못했네. 4번에 요거는 3번은 성립한 때부터 맞네. 이게 시효취득이 아니죠. 시효취득이 아니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없이 판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 시효취득의 경우에 청구한 때부터죠. 말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요.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 소멸한다 했는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자기 땅에다 묘 설치했다가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을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갑소유의 S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당사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을이 세입자네요. 갑이 주인이고요. 자, 세입자가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받지 못한다 했는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라도 적용받습니다. 전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면 적용 안 되죠. 또 대부분이 주거 외의 목적이라도 적용 안 됩니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라도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잃는다 했는데 계속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요건이 이사하고 전입신고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4번 세입자가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을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된 다음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있고 을이 세입자고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었다. 갑이 병한테 팔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병 앞으로 등기할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세입자가 집을 사버렸으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고요.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우선하죠.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3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하에야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당연 배당 채권자도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이렇게 등기부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만약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년 살고 나서 또 계약갱 희요권까지 행사하고 4년 살고 나서 또 새로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시세만큼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5%밖에 못 올리는 게 아니고.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연장이란 유골, 뼈의 가루, 골분이죠. 죽은 사람 뼈의 가루를 화초, 수목,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하고요.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화장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아까 6개월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1년이라고 했죠. 1년. 30년, 최장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1년입니다. 1년. 1년.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모든 서시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모든 서시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내역, 요게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공통적 길상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비선호시설, 요게 답이죠.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이거 서식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문제가.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된다 했죠. 2의 서식이나 4의 서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권리관계, 재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모든 서식 기재되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간의 명신탁의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갑과 을 명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명신탁입니까, 지금? 계약명신탁이죠. 신탁자 갑과 신탁자 갑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을이죠. 이 신탁자, 수탁자,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누굽니까? 매도인 병 매도인은 선인의 선의. 이게 선의인 경우 모르니까 선의인 경우에는 등기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정.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계약명신탁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신탁의 약정 효력은 무효이지만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매도인 병이 선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악의인 경우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악의 제3자도 유효하다고 했죠?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지만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제3자 정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이제 실명법에서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 없습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을이 수탁자죠. 을 수탁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의뢰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 60일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결서 등도 검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인해 줄 때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탈세 목적인 경우.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찾아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